물론 아직은 정황인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낙선운동 대상자로 찍혔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 처음에 기자한테 듣고선 사실은 좀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야당의 특정 의원을 지목해서 낙선 대상자로 낙선시켜라라고 지시한다는 게 이게 뭐 민주국가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또 법률적으로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인데 과연 정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했나? 그래서 사실 좀 뭐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확인되고 있는 뭐 국정농단 사건 과정에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같이 찍히신 홍종학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어마어마한 훈장을 받은 느낌입니다. 이 의정 활동을 봐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드셨겠죠? 아마 이제 홍종학 의원이나 저나 주로 이제 경제 상임위에서 홍종학 의원은 기재위에서 저는 정무위에서 주로 경제 문제, 특히 재벌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입법 관련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특별히 저와 홍종학 의원을 낙선 대상자로 지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에는 법 발목 위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시면서 재벌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게 문제가 된 것 같다. 그렇게 보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실명을 거론해서든 아니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했던 의원은 저보다도 오히려 다른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하고 이제 홍종학 의원은 주로 이제 정책 문제 또 경제 문제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많은 의원 다 내비두고 안정범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낙선 대상자로 지목되는 의원이 저하고 홍종학 의원 빼놓고 지금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유독 유독 저하고 홍종학 의원을 지목했다는 거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문제로 인해서 재벌 총수들을 연이어 면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재벌들이 저와 홍종학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낙선 대상자로 지목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 대통령 자신으로 놓고 보면 자기를 훨씬 더 강하게 비판해왔던 정치적으로 비판해왔던 이런 의원들 다 두고 저희 재벌 문제에 집중했던 저와 홍종학 의원을 지목한 건 오히려 재벌들의 민원 사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혹시라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재벌들의 뇌물죄 대가 관계까지도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런 거 말고 어쨌든 이제 이제 의원으로서 법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으니까 네네. 뭐 대통령이 혹시 관심을 갖는 법안 가운데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다 이런 거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SK와 GS가 관련됐던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든가 또 원샷법 같은 삼성도 관련돼 있습니다. 이런 법률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했던 입장을 취했던 거는 분명하고요. 또 그거 외에도 지금 저희 정무위 같은 경우는 삼성의 특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업법이라든가 또 삼성의 오너가 마음대로 인사할 수 있었던 것을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라 이런 부분도 실제로 제가 재정법률안을 입법하기도 했고 또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경제 관료들이라든가 재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탐탁치 않았겠죠. 근데 지금 말씀은 이제 재벌 쪽으로만 주로 초점을 맞추셨는데 최순실 씨가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 반대하셨다면은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나쁜 일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뉴스 보고서는 최순실 씨가 도대체 외국인 투자 촉진법 내용도 잘 모를 텐데 아마 그거는 뭐 재계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했겠죠. 그 민원 법안으로. 근데 어쨌든 제가 강하게 2014년도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 처리에 대해서 저희 정무위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공정거래법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정무위도 관련이 돼 있는데요. 또 산자위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 의원총회나 이런 자리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이게 최순실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재벌의 민원 사항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특검에서도 이 부분을 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종범 전 수석 메모 얘기로 보면요. 메모에 보면 낙선운동, 의원 공격 자료, 정무수석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메모 만들고 나서 나흘 뒤에 이제 의원님께서는 경선에서 탈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의회는 진출을 못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뭐 실제로는 예. 네네 여러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전하 홍정학 의원이나 비례대표로 활동하면서 이 지역구 재산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까지도 꼭 해야 되나 이런 이제 회의가 있었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당에서 명하면 이제 출마하는 것이 당인으로서 맞는 것이었고요. 그 경선도 이제 사실 뭐 제가 원했다기보다는 당에서 한 건데 이제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 경선이 뭐 인지도로 보나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여론조사 경선이었는데요. 김기식 의원이 당연히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결과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번 보도를 보면서는 이 작은 지역구에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전화 응답을 하는 몇 사람만 잘 조직되면 이 지지율의 굉장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뭐 충분히 뭐 그 여당 조직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건 뭐 확인된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사자 그 경선 과정에 있었던 당사자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지금 와서 크게 제기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당내 문제를 거론을 하신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안종범 수석의 메모 때문에 혹시나 실제로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경선에서 뭐 실패하시는 바람에 이제 못 올라오셨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정부나 청와대가 정말로 뭐 공격을 했다거나 뭐 불이익을 줬다거나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뭐 저에 대해서야 뭐 주변에서 뭐 압박이 많았죠. 그러나 뭐 제 스스로가 별로 그런 이제 개혁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의 주변의 로비나 압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뭐 제 소신대로 의정 활동을 한 셈이어서 특별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재벌 문제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나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참여연대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또 보수층이나 재계 비판 공격 또 정치적인 논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특별히 더 크게 부담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워낙에 기존에도 그런 공격들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럼요. 오히려 그게 특별히 이것 때문에 뭐 받았다는 느낌까지는 못 받으셨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네. 그래도 그렇더라도 이게 정말로 공격 자료까지 혹시 공격 자료 혹시 짐작 가시는 게 있어요? 어떤 게 가능할까? 나에 대해서 누가 공격을 한다면 뭘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 혹시 아니 뭐 그 당시에야 저희 특히 경제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 홍정학 의원의 이 재벌 관련되거나 경제 입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고 무렵쯤에는 2015년 말부터 그 선거 전까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그런 지시라고 하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가 추진했던 법안에 대한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재계의 불편한 심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제 20대 국회 재선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다음에 뭐 재벌 내부적으로는 뭐 서로 만세 불렀다라고 그 내부 안에서 내부 사람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박근혜 정부나 재계에게는 불편한 존재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들 입장에서는 그 독대를 했을 때 가장 큰 민원 처리 사항으로 의원님을 좀 안 나오게 해달라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로. 뭐 그쪽에서 붙인 별명이 뭐 저승사자라는 거 아닙니까? 재벌 저승사자,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재벌 저승사자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거를 대통령이 나서서 이 사람 떨어뜨려라.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어떤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잖아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만 가지고
의혹을 표명한 걸 가지고 그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새누리당에서 탄핵까지 추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경미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그 선관위나 헌재도 판단한 건데, 이거는 야당 국회의원의 낙선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명백히 대통령의 공무원으로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또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요.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 그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탄핵 사유라는 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탄핵 사유인데, 예. 이번에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일단 그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사안이 너무 달라지는 게, 이게 명확하게 특정인을 거론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선거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두 분의 의원들 이름을 직접적으로 찾은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실정법 위반보다는 아무래도 선거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의 위반,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의원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이 문제 진상규명 같은 것을 위해서 혹시 대응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 특검에 내가 출석해서 얘기를 하겠다, 아니면 좀 의혹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밝히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아마 특검이 상당히 열심히 또 국민들을 의식해서 수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월 말까지 1차 특검 수사 기간이 있으니까요. 특검의 수사를 지켜보고 거기서 밝혀지는 것들을 좀 보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직접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유 자체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네. 현재로서 해명을 딱히 하시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시겠네요. 예, 일단 지금 그 안정권 수석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럼요. 예. 네네. 그러니까 한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재벌 총수들을 연이어 면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재벌들이 저와 홍종학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낙선 대상자로 지목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 대통령 자신으로 놓고 보면 자기를 훨씬 더 강하게 비판해왔던, 정치적으로 비판해왔던 이런 의원들 다 두고 저희 재벌 문제에 집중했던 저와 홍종학 의원을 지목한 건 오히려 재벌들의 민원사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실명을 거론해서든 아니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했던 의원은 저보다도 오히려 다른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하고 이제 홍종학 의원은 주로 이제 정책 문제 또 경제 문제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많은 의원 다 내비두고 안정범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낙선 대상자로 지목되는 의원이 저하고 홍종학 의원 빼놓고 지금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유독 그렇죠. 유독 저하고 홍종학 의원을 지목했다는 거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순실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입법 관련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특별히 저와 홍종학 의원을 낙선 대상자로 지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에는 법 발목 위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시면서 재벌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게 문제가 된 것 같다, 그렇게 보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물론 아직은 정황인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낙선운동 대상자로 찍혔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 처음에 기자한테 듣고선 사실은 좀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당의 특정 의원을 지목해서 낙선 대상자로 낙선시켜라라고 지시한다는 게, 이게 민주국가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또 법률적으로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인데, 과연 정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했나. 그래서 사실 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확인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같이 찍히신 홍종학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어마어마한 훈장을 받은 느낌입니다.
이 의정 활동을 봐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드셨겠죠? 아마 이제 그 홍정학 의원이나 저나 주로 이제 그 경제상임위에서 홍정학 의원은 기재위에서 저는 정무위에서 주로 경제 문제, 특히 재벌 문제